가로선 연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방향으로 선이 진행이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연필로 선 연습을 합니다. 자, 일정한 간격으로 선을 그어 주셨다면, 자, 두 번째로 선과 선 사이에 선을 한 줄씩 넣어줍니다. 자, 사이사이에 줄을 넣어 주셨다면, 자, 세 번째 역시 선과 선 사이에 한 줄씩 선을 넣어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선과 선 사이에 밸런스를 맞춰서 선을 그리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선을 그리다 보면, 자, 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그 느낌을 몸으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필로 선의 느낌을 느끼셨다면 재료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아크릴 물감과 붓을 이용해서 붓 라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물감은 포크아트용 아크릴 물감이고요. 브러쉬는 붓이 긴 롱라이너 브러쉬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일정한 간격으로 먼저 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과 선 사이에 반복적으로 가로선을 더 넣어줍니다. 말 그대로 선 연습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똑바른 선이 안 나온다고 속상해하지 말고요. 자, 계속 지속적으로 선을 넣어서 연습해 봅니다. 선 연습을 하실 때는 롱라이너 브러쉬를 사용해 주면 아무래도 긴 브러쉬가 손떨림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곧은 선을 표현하기가 용이합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단계, 역시 선과 선 사이에 가능한 밸런스를 맞춰 주시면서 가로선을 추가로 넣어 줍니다. 3단계 가로선에 들어서게 되면 선과 선 사이가 아무래도 더 촘촘해지기 때문에 붓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집중력이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고요. 가로선을 좀 더 잘 표현하도록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 집중해서 한 선씩 또 한 선씩 반복해서 선 연습을 해봅니다. 자, 이제부터 사이사이 조금 빈 곳이 보인다면 역시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붓 끝으로 섬세하게 선과 선 사이를 채워주듯이 선 연습을 해봅니다. 자, 이제 물감과 붓으로 가로선 그리기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이번엔 네일팁 스케치 위에 다시 한번 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선을 그려주시고요. 자, 두 번째, 선과 선 정중앙에 두 번째 선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또 선과 선 사이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라인을 그려줍니다.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물감과 붓으로 라인 연습을 하다 보면 아크릴 물감의 농도 조절도 손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농도가 거침없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선이 그려지는지 농도 조절 연습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가로선과 가로선 사이에 조금 비어 보이는 공간이 있다면 조금 더 섬세한 라인으로 그 간격들을 채워준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한 줄씩 더 그려봅니다. 사실 이 작업은 물감과 붓의 그 농도 조절과 붓을 표현하는 그 들고 누르는 정도의 힘의 컨트롤에 의해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런 느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작업하시는 것이. 좀 더 진한 느낌이 나오실 수도 있고요. 조금 두꺼운 선이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최대한 일정한 선의 느낌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얇은 선으로 한번 반복적으로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끝까지 집중력 잃지 말고요. 자, 마지막 하나하나까지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선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선 연습이 계속 그 손의 느낌을 강화시켜 줍니다. 자, 이번엔 세로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면적의 가운데 분할을 해주시고요. 그 각각의 두 개의 면을 반으로 나눠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선을 그려줍니다. 자, 처음에 중앙에 선을 넣는 이유는요, 가능한 일정한 간격의 그 세로선을 그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이사이에 또 다시 선을 넣어줍니다. 가로선은 위에서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선을 그려주고 그 사이사이를 채워줬다면, 세로선은 정가운데 선을 긋고 그 남은 면적을 또 반, 그리고 또 남은 면적을 또 반으로 나눠서 선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른쪽 왼쪽 밸런스가 맞게 분할이 되기 때문에 선이 일정하게 표현이 됩니다. 사람마다 조금 더 선호하는 라인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가로선이 조금 더 쉽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로선이 조금 더 컨트롤하기가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가로선이 더 쉬우세요? 세로선이 더 쉬우세요? 자, 이제는 다시 한번 재료를 바꿔서 세로선 연습을 해봅니다. 정중앙에 선을 그리고 또 반을 나눴고 그 반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작하면서 좀 손이 흔들렸네요. 그래서 선이 좀 비뚤배뚤 하긴 하지만 선 연습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요. 나름 일정한 간격으로 나뉘어진 선과 선 사이에 세로로 선을 추가 작업을 합니다. 자, 혹시 근데 보이시나요? 제가 그 소지, 새끼손가락을 살짝 펴서 종이 위에 지면을 따라서 같이 내려가는 모습 보이시나요? 네. 네, 저 새끼손가락은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붓으로만은 조금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흔들림을 최소한으로 잡아주기 위한 받침대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세로선 같은 경우는 좀 내려가는 면적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대의 역할은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망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네요. 네, 괜찮습니다. 선 연습이니까요. 자, 그래도 지치지 말고 반복적으로 집중력 흐리지 말고 선 사이와 선 사이에 마치 어떤 오토바이가 지난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면허 시험을 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선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선과 선 사이에 가능하면 닿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선이 내려갈 수 있도록 집중해서
네, 그리고 혹시 중간에 삐끗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선을 반복적으로 넣어줍니다. 자, 제가 좀 삐뚤빼뚤 했기 때문에 자, 선과 선 사이에 약간 간격이 있죠. 자, 그 선들 사이에 빈 공간들을 역시 추가로 세로선을 넣어서 채워줘 봅니다. 자, 이제 네일팁 스케치 위에 세로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일팁의 정중앙에 세로선으로 면을 분할해 주시고 왼쪽 면에 또 세로선으로 2분, 그 다음에 오른쪽 면도 2분할 해줍니다. 이렇게 선을 그리실 때요, 어느 점에서 시작해서 어느 점으로 끝날 거다, 그 점과 점을 이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선을 내리시면은 조금 더 흔들림 없는 선을 표현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잊지 말자고요. 저기 새끼손가락 소지 보이시나요? 네, 언제나 흔들림을 방지해주는 지지대 역할에 자, 새끼손가락 네, 같이 하고 계시죠? 네, 새끼손가락 펴고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선과 선 사이에 라인을 추가해 줍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집중력이 필요하고요. 붓을 조금 더 들어서 표현한다고 해야 될까요? 얇은 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붓 면적이 닿는 면이 얇아지게 돼 있어서요. 꾹 눌러서 표현하면 약간 두꺼운 선이 살짝 들어서 라인 표현을 하면 얇은 선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꾹 눌러서 표현할 적에는요, 특히나 롱라이너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흔들림을 잡아줍니다. 자, 그렇지만 만약에 붓을 살짝 들어서 표현하게 된다면 자, 그때는 숨을 참고 최대한 흔들림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발휘해서 선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곡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곡선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쓰는 그 스마일 라인 좌우 대칭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중앙선을 그리고 웃는 입꼬리 모양처럼 약간 부채꼴 형태로 일정한 간격으로 선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또 한 줄씩 선을 넣어 주십니다. 방법은 계속 동일합니다. 그렇게 일정한 방법으로 선을 넣어 주시고 난 다음에 또 그 사이사이에 선을 넣어 주시면서 비슷한 각도의 선 연습이 되고 선과 선 사이에 섬세한 선을 넣는 연습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한쪽 면의 선 연습이 다 완료가 되셨다, 지속적으로 촘촘한 라인이 완성이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반대쪽도 시작해 주시는데요. 자, 반대쪽도 일정한 간격으로 먼저 그려주시고 그 사이사이에 또 추가적으로 선을 넣어 주시고요. 3단계 그 사이사이에 또 다시 추가적으로 라인을 그려주시면서 촘촘한 라인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료를 바꿔서 역시 물감, 아크릴 물감과 롱라이너 브러쉬를 이용해서 아까 연습한 스마일 라인의 반쪽 그리고 일정한 간격 그려주시고 추가적으로 라인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또 라인을 넣어주셔서 세밀한 라인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필로 연습하고 다시 한번 물감으로 연습해 보시다 보면은요, 점점 갈수록 약간 물감과 친해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표현하고 있는 선의 느낌과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하고 계신 선의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농도의 차이, 그리고 붓을 누르고 들고 표현하는 느낌의 차이이기 때문에 똑같을 필요는 없고요. 다만 그 비슷한 느낌이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도록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곡선 두 번째 연습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는 사방으로 십자가 형태로 면을 나누시고요. 위에서 아래로 약간 반원을 그린다라는 느낌으로 선 작업을 1차적으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 면도 나머지 반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선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 연습은요, 동그라미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위아래 또는 아래쪽 좌우에 어떤 곡선을 표현할 때 사람마다 조금 익숙한 근육이 있거든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손 근육이 있는데 그 익숙하지 않았던 손 근육들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면이 있다면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서 일정한 선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차적으로 그렸던 선 간격 사이에 추가적으로 라인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내 근육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잘 안 돼서 차라리 종이를 돌려, 내가 잘할 수 있는 면으로 종이를 돌려가지고 이러고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할까 하는 유혹이 있을 텐데요. 삐! 절대 그러신 마시고요. 이건 선 연습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안 되는 면이 있다면 그 부분을 더 그쪽 면의 곡선을 조금 더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안 되는 면을 찾았다면 기쁜 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쪽 면을 더 연습해서 자유자재로 내가 내 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필로 1차적인 근육 연습이 끝났다면 이번에는 물감과 붓으로 그 라인 연습을 다시 추가해 봅니다. 방법은 동일하고요. 정중앙은 좌우 반원씩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외곽으로 갈수록 4등분 해서 곡선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가로, 세로선을 이용한 교차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서부터 가로선 5개, 균일한 선으로 그려주시고요. 그 위로 세로선도 중앙 먼저, 그리고 나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 줄, 두 줄, 그리고 오른쪽도 비슷한 간격으로 한 줄, 두 줄 추가해서 5줄의 선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요. 그 포인트, 교차점에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선이 교차될 수 있도록 붓 컨트롤을 한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왼쪽 사선으로 X자 표시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어진 모든 모서리마다 X자 연습을 한번 해봐서 내 붓이 내가 원하는 곳에 지나갈 수 있는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드로잉이나 페인팅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선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이런 연습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슷한데요. 사선선들을 먼저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선선을 오른쪽에 올라간 사선선 하나, 둘, 셋, 넷, 5개 한번 그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왼쪽 사선선을 그려보는데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가능하시다면 다른 종이 아니면 그 연습지에 주변에 그 빈 용지에 가로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일 스케치 위에 교차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머리카락을 그리듯 아니면은 파도, 오선지,
뭐라도 좋습니다. 어떤 약간 자유스러운 느낌의 반복적인 곡선을 그려주세요. 전반적으로 다 라인 연습을 한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선의 굵기는 균일한 느낌으로 연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쯤 이렇게 선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조금 지겹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이미 붓의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물감의 그 농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손에 조금은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곡선의 교차선을 반복적으로 그려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참 아름다운 네일 디자인이 보이는 것 같으네요. 혹시 난 아직도 그 물감 조절이 조금 어렵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은요, 요거는 사실은 연습만이 답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처음에 안 되더라도 또 두 번째, 세 번째 해보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지시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 연습을 가지고 좀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조금 표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나뭇잎을 그려 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저랑 똑같이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라인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왼쪽에서 아래쪽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잎의 줄기, 잎맥을 먼저 그려줄 거고요. 그리고 물감선을 조금 얇게 들어서 세세한 한 올 한 올의 잎맥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꺾듯이 표현했고요. 자, 물감이 살짝 부족하네요. 물감 리필하고 반복적으로 또 잎맥들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약간 기역자로 꺾어지는 듯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물감의 농도랑 양 조절 부분에서 조금 신경 써서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잎맥 정중앙과 그 오른쪽에 있는 잎들의 그 선의 굵기가 다르다는 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물감의 농도, 그리고 내가 붓을 조금 더 들어서 표현하느냐 눌러서 표현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선연습이라는 것이 어쨌든 그 강약 그리고 두께의 조절도 한번 연습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테크닉을 한번 섞어서 표현해 보도록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복적으로 기역자의 느낌으로 잎맥들을 표현해 내고 있고요. 선의 굵기가 가능하면 균일할 수 있도록 선의 압력, 그 다음에 농도의 조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잎맥의 외곽선을 조금 강조해 주기 위해서 제가 조금 두꺼운 선으로 라인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감을 조금 더 진하게 그리고 많이 묻어날 수 있도록 아까 그 잎맥 한 올 한 올 그릴 때보다는 약간 둔탁하다는 느낌으로 붓을 약간 눌러주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차이점을 느끼실 수가 있을지요? 지금 약간 왼쪽은 조금 더 빠르게 가볍게 가고는 있지만 역시 눌러서 표현해서 두껍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메인 꽃잎이 나뭇잎이 그려졌으면요, 여기 줄기 쪽에 약간 약한 부분 조금 더 라인 정리해 주시고요. 자, 주변의 배경 쪽에 또 다른 잎맥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린 잎맥들과 비슷한 굵기와 농도로 작업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면적이 좀 작다 보니까 선이 좀 유연하게 표현이 되네요.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머지 면도 꽉 채운다라는 느낌으로 잎맥을 그려줄 겁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어떤 디자인 작업을 할 때요, 꽉 채워서 연습을 한다라는 느낌을 갖고 반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면도 비어져 있으니까요, 잎맥을 추가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이 우리 아까 곡선 연습할 때 사면 연습했었던 그 선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 연습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게 어떤 작업을 하든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인맥 사이사이도 약간 구분선을 넣어주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굵게 붓을 눌러주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다양한 가로, 세로, 곡선의 선 연습을 해봤는데요. 괜찮으셨나요?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